모두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처음으로 골든부츠 수상과 함께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했다고 해도 뭔가 아직도 좀 과소평가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골든부츠 공동 수상자 살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겐 정말 굉장한 시즌이었죠.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공격수들의 눈에도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펼친 대단한 시즌이었습니다. 노리치 시티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전에 터진 두 골은 그렇게 열망하던 득점왕을 결정한 중요한 골이었죠. 리버풀의 모하마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반전 한동안은 손흥민 선수가 단독으로 득점왕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살라 선수가 울브스를 상대로 막판에 한 골을 넣는 바람에 공동 수상이 되고 말았죠. 이번 수상으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초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라 골든부츠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단순히 득점 숫자로만 보면 손흥민과 살라는 똑같은 득점으로 득점왕에 오르게 됐죠. 하지만 저희는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보다 더 뛰어났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살라 선수가 어시스트를 포함한 전체 골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아서 당연히 더 뛰어난 선수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반박을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시즌 초반 불규칙한 득점으로 득점왕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즌 후반에 더욱더 많은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는 해리 케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 문제로 경기에 나올 수 없어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파트너가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 주장인 케인이 없이 혼자서 팀의 공격을 책임져야 했던 거죠. 이 두 선수의 케미를 생각해보면 시즌 초반은 분명 손흥민에게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즌 초반에 지금은 경질된 누누 산투 감독의 전술은 공격수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첫 6경기에서 팀 득점은 고작 4골이었는데 비해 실점은 9골이나 되었죠. 심지어 시즌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대0 패배 이후에 토트넘은 감독 교체까지 단행을 해야 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임으로 상황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콘테 감독의 첫 6경기에서 토트넘은 무려 12골을 기록했죠. 손흥민과 케인의 케미가 드디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공격 포텐이 터졌을 때는 이미 시즌이 중반에 접어든 시기였고 살라는 이미 손흥민 선수의 득점의 2배에 달하는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죠. 정말 당시에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차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시즌 중후반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골들을 팀의 지원 사격 없이도 혼자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팀의 지원 사격이라면 페널티킥 기회인데요. 손흥민은 단 하나의 페널티킥 기회도 없이 페널티킥만 5골을 기록한 살라와 동률을 만든 것이죠. 페널티골을 제외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큰 차이로 살라를 압도해버립니다. 페널티골이 없이 골든부츠를 수상한 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를 따져봐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일입니다.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어려운 골들을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기록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밖에서 넣은 골의 숫자는 살라의 3배에 달하죠.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도 본인의 기대 득점을 능가한 선수 탑5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 브라이너 다음이 손흥민 선수죠. 그리고 슛 정확도 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71%로 고작 59.4%인 살라를 압도합니다. 볼 키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시즌 전체에서 살라 선수가 빼앗긴 볼 소유권 숫자는 손흥민의 2배에 달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격수가 빼앗긴 볼 소유권은 바로 역습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아쉽게도 도움은 살라 선수가 더 많이 기록하긴 했는데요. 이것도 패스 정확도만 보면 손흥민 선수가 86.6%로 살라 선수의 79.9%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리버풀에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가 더 많았던 덕분에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요. 손흥민이 케인만이 아니라 리버풀의 마네, 조타, 피르미노 그리고 루이스 디아즈 같은 선수들과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살라보다 더 많은 도움을 기록했을 겁니다. 이뿐만
뿐만 아니라 경기 최우수 선수인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에서도 손흥민이 살라를 앞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총 14회 선정된 데 반해 살라 선수는 13회 선정됐었죠. 시즌 출전 숫자는 두 선수 모두 같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손흥민이 살라보다 더 뛰어났다는 데 동의하실 수 없다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리버풀의 찐팬이시거나 살라 선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셔서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찐팬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주관을 접어두고 객관적인 기록과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지난 시즌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보다 더 뛰어났다는데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살라의 시즌 시작은 좋았지만 중요한 마지막 몇 달간은 폼이 심하게 내려갔었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살라는 리그에서 7골을 넣은 데 반해 손흥민은 무려 15골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팀을 꾸리는 감독이라면 솔직히 누구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시즌 내내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일까요? 아니면 시즌 초반과 후반 기복이 심한 선수일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과 상황들을 잘 보신다면 지난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보다 더 뛰어났다는 데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환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또 아나요? 저희가 오히려 설득당하게 될지요. 단 프리미어 리그에 한정해서 보자고요. 챔피언스 리그나 다른 컵 대회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